지원금은 운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국가지원금 비밀노트의 나오진 행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예비로 사업을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사업을 안정화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이 오늘 영상 봐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딱 3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표님들께서 이미 많은 종류의 업종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여러 업종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대표님들 자체 본인은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깊고 많이 넓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업종 하나만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업종보다는 좀 더 이제 요즘 2025년, 2026년 트렌드를 좀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훨씬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AI 분야인데요. 이 AI 분야가 지금 23년도에 출범을 하면서 24년도 그리고 25년도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미 AI 분야에 대해서 내 사업에 접목을 시켜보겠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간단한 것들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원금을 받으신 사업주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도 내 사업에 붙일 때 좀 더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면 좋으냐? 핵심 포인트는 정부에서 너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난 너한테 절대 공짜로 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 너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실현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니?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문에 따라서 대표님들께서는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가 굉장히 활발히 되어 있으면서도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지금 실태입니다. 이거를 그냥 사업화로 그냥 내가 SNS를 하고 인플루언서를 한다? 이거보다는 한 번쯤은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이게 너무 활성화가 되니 요즘에 범죄율이 너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율을 AI를 이용해서 내가 이 범죄를 어떠한 식으로 개인 사생활을 좀 어떻게 막아본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내가 지원금을 노려보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직까지도 공장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세들이 경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연령대가 좀 고령이신 분들,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도 내가 한번 다른 업종으로 초기 창업 같은 부분으로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AI를 좀 접목을 해보겠다. 그래서 약간 스마트 공장화라든지 아니면 기계 설비를 이용해서 내 공정을 좀 더 자동화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좀 작성을 해보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이런 지원금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내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정부에게 사회적 실현 가치를 주느냐. 이게 첫 번째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사업주분들도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접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업자를 내시지 않아야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초기 창업 패키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서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쟁률이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차라리 꼭 단계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내가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예요. 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의 이제 사업 지표라든지 아니면 매출 같은 경우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좀 신청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할 때도 굉장히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여러 분야들이 있다 보면 정부에서도 여기에는 한 10기업 뽑고 이쪽 분야에서는 한 20기업, 저쪽 분야에서는 100기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부처마다도 굉장히 예산들이 다양합니다. 많이 주는 것도 있고 좀 적게 편성이 되는 부서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선호하시는 업종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당연히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좀 더 경쟁률이 적은 쪽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저도 참 대학을 진학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학교 때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 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를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난 대학교 내입만 보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경쟁률이 적은 과에 지원을 해보신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서도 지원금도 좀 높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학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내 업종과 결합을 시켜보면 이쪽 부분이 지원금도 좀 많고 약간은 경쟁률이 좀 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의 업종과 사업에 좀 접목을 시켜보시면서 그쪽을 노려보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2026년도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부분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예비 창업 패키지는 연초에 공고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그때 시작을 해보겠다. 이렇다면 될까요? 굉장히 많이 늦은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때를 겨냥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자체가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쪽에 많이 몰려서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겨요? 수요와 공급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쪽에 뭐 브로커라, 특히 브로커, 나쁘게 말하면 브로커고 좋게 말하면 컨설턴트라는 분들이 그쪽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혼자서 그냥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적는 것보다는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많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한번 써보시는 게 좋으신데 그 중에서도 2025년도 추세가 분명히 2026년도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고 그만큼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 이제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럴 때도 2025년도에 나왔던 우선 공고들을 먼저 다 모아보시고 그 공고에 맞게 내 사업을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를 여러 번 작성을 해보셔야 이게 될까 말까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뭐 주위에 지인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여쭤볼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한테도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전문가분들이 주위에서 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편안하게 교보문고를 가세요. 교보문고를 가셔가지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그분들의 책을 보게 되면 내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언이 필요하면 어느 쪽으로 나한테 연락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통 창구들 분명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럼 그런 소통 창구를 통해서 한 번쯤은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보내드리게 되면 말 그대로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은 아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도움을 받아서 2025년도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을 해보시면서 2026년도를 공략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나쁘게 말하면 브로커라고도 얘기를 하고 좋게 말하면 컨설턴트의 말씀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옆에서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서류를 작성하거나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은 없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리권은 누구한테 있다? 행정사한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내년 2026년도 우리 국가지원금 모두 꼭 다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